자, 문법 요소와 어휘의 실체.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편지에서 문법 요소별로 잘못된 표현을 찾고 이를 올바르게 고쳐보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피동 표현, 시간 표현, 인용 표현, 높임 표현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잘못 사용된 부분을 찾고 이를 올바르게 고쳐봅시다. 자, 별아에게 얘기가 쭉 나와요. 자,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멀리 이사 간 뒤 한 번도 못 봐서 아쉬워. 자, 그래서 말인데, 자, 한 달 뒤에 우리 동아리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거든. 자, 이번에는 내가 그린 그림도 전시되어질. 자, 요거 밑줄 쳐. 자, 전시되어질. 자, 요거 밑줄 쳐봐. 밑줄 한 번만 딱 쳐놔봐. 자, 거기 보면 전시하다. 맞아요? 전시하다. 자, 그 다음에 돼 끊고 그 다음에 어지다 끊어봐. 전시, 돼, 어지 다 끊어봐. 여기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지웠네. 아까 우리가 피동접사 이야기할 때 이희릭이 있잖아. 사실 돼도 있어요. 근데 책에서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던져줬어. 자,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칠판 봐봐. 아까 우리가 피동사를 만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생적 피동사를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사적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때 파생이라는 거 아까 이, 히, 리, 기 돼 있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돼. 그러니까 명사 뒤에 되를 붙이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지다를 붙는 거예요. 동사에다가. 그러면 이 둘이 같이 쓰이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이중피동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돼하고 어지다하고 같이 쓰이면 이중피동이에요. 거기 보면 뭐가 있어? 전시, 돼, 질 이렇게 아마 적혀 있을 거야. 맞지? 그렇다면 얘 분석해보자. 얘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전시 플러스 돼 플러스 어지다 이렇게 분석이 되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사용됐어? 이렇게 사용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빼버려야지. 이게 이중피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줘야 돼? 어지다를 뺄게요. 그러니까 뭐냐? 전시 될 이렇게 적어주면 깔끔하겠지.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네가 꼭 왔으면 하는데 그날 자 시간 괜찮았지? 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괜찮았지 라는 것을 우리는 그날 시간 괜찮지? 이렇게 물어야죠. at이라는 건 과거잖아. 그치? 지금 미래 얘기하고 있잖아. 따라서 at을 빼야 됩니다. 저희 괜찮았지? 밑줄 쳐. 자, 전에 내가 자, 언젠가 준서 네 그림도 꼭 전시될 거야. 고 이상하지 않아? 자, 고 밑줄 쳐. 뭘로 바꿔줘야 돼? 직접 인용은 따옴표 플러스 뭐라 그랬어? 라고라고 했던 거 기억나? 라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 밑줄 쳐. 고를 라고로 바꿔야 됩니다. 자, 말했던 것이 기억나서 편지를 썼어. 너만 괜찮다면 내가 할머니에게 자, 거기 할머니에게도 밑줄 쳐. 어떻게 바꿔줘? 할머니? 께 그렇지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됐습니까? 들이다라고 마지막에 보이니? 들이다라고 보였다면 이것은 자, 높임이 어떤 거예요? 들이다. 자식들 공부 안 하는구나. 자, 공부 안 하는구나. 자,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 자, 칠판 봐. 자, 칠판 봐. 내가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 자, 이게 바로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 공부가 안 된 거야. 그럼 중간고사 망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고 해야 돼. 이게 안 떠오르면 안 돼. 자,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있어. 그치? 자,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머릿속에 잡아. 자, 우선 누구를 높이니 해서 주어를 높이면 주체. 됐죠? 대상을 높이면 객체였어. 자, 이거 객체 높임이야. 자, 왜냐면 자, 보세요.
객체 높임. 이 객체라는 것은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면 된다 그랬어. 여기 우리가 문장 성분 볼까요? 주어, 그 다음에 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니? 부사어. 할머니를 높이는 거잖아. 됐죠? 얘 우리가 목적어. 자, 여기가 서술어. 자, 그러면 객체를 높이면 어떻게 높이니? 라는 how에 초점을 맞춰보자. 첫 번째, 뭘로 높인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 뭘로 높이니? 첫 번째, 조사로 높인다 그랬지. 그치? 조사목? 지금 그거 이 새끼들. 학교에서 못 나왔어. 뭐? 아니,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설명해줬잖아. 자, 깨로 높인다 그랬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뭘로 높여? 특수어휘로 높인다 그랬어. 특수어휘. 특수어휘. 자, 네 가지. 암기하라 그랬어. 그지? 자, 어떻게 외우라 그랬냐, 쌤이? 못이여, 들이다. 그렇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을 거야. 자, 그럼 네 가지 갑니다. 자, 네 가지. 자, 가자. 못이다. 자, 그 다음, 엿주다. 못이여. 그러니까 엿주다. 자, 그 다음, 들이다. 그 다음, 그래, 뵙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객체 높임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지. 나와야지. 선어만어미로 높이는 거 있어, 없어, 객체는? 없다 그랬지. 왜냐면 선어만어미 자체가 주체 높이는 선어만어미가 개념이니까. 자, 아까 여기 근데 뭐가 보여? 그럼 내가 질문 던질게. 자, 먼저 선어만어미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주체는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뭐가 눈에 들어와? 얘가 눈에 들어오지? 그럼 무조건 객체 높임이지. 이 녀석 객체 높임이야. 자, 그리고 뭐가 눈에 들어와 또? 그렇지. 조사로 높인 게 눈에 들어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판별이 바로바로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되게 많아. 영선이 이번에 1학년 중에서 제일 많아. 세 개가 다 객체 어디? 조사, 특수어. 그렇지. 근데 선어만어미는 없다고. 이 선어만어미 내가 왜 얘기해줬지? 주체 높임과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해줬지. 그렇지? 그러니까 객체 높이면 뭘로만 높이는 거야? 이 두 개로만 높이는 거야. 이해 갑니까? 만약에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또 문제 풀면서 질문하면 선생님 옆에서 잡아줄게. 자, 요게 빨리 끝나야 우리가 좀 뭔가를 할 수 있어. 근데 모의고사까지 들어가서 자, 가자. 그래서 밑에 잘못된 표현 한번 볼게요. 전시되어질, 이걸 전시될, 어지다를 지우면 되고요. 괜찮았지를 괜찮지. 언젠가 전시될 거야, 고가 아니가 전시될 거야 라고. 할머니에게도가 아니고 할머니께도. 이렇게 자 보십니다. 왼쪽에 보시니까 이중피동의 사례라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여지다, 겨지다, 여지다, 여지다, 려지다, 여지다, 혀지다, 겨지다, 려지다. 이해갑니까? 이희릭이 돼. 그 뒤에 어지다가 붙으면 무조건 이중피동이다. 하지만 자, 선생님이 아까 좀 벗어난 예 하나 있을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다, 수학 공식이 익혀지다는 이중피동이 아니라고요. 됐죠? 그 정도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밑으로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자, 문법 요소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자. 자, 동일한 상대에게도 높임 표현을 다르게 사용하는 까닭. 자, 준서야, 학생회의 때 있을 축제 중간 점검은 내가 보고할 거야. 그래, 유나야, 잘 준비해서 회의 때 보자. 자, 이것은 높이지 않았죠. 낮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상 저희 동아리의 보고를 마칩니다. 자, 밑에는 높임했어요. 특히 이거 하십시오체예요. 그러면 위에 거는 뭐죠? 사적인 상황이에요. 밑에는 공적인 상황이에요. 흐름 이해가지? 요 차이에 따라서 높임이 달라진다. 한번 5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5번 문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봐. 시작. 이때 문법 요소가 뭐뭐 있는지 알아야 돼. 피동, 시간, 인용, 높임 이런 거야. 그럼 밑에 우리가 선지를 보고 위에 걸 맞추는 게 중요해. 동그라미 1번에 기억은 시간이래. 그럼 시간에 관련된 게 있나 봐.
자, 됐어요. 정답 1번.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질문 던질게. 자, 질문 던집니다. 자, 기억, 높임. 뭐니? 기억의 높임. 계속 그러니까 그게 무슨 높임이야? 주체 높임이죠? 자, 기억은 주체 높임이지. 자, 깨서가 있고요. 그리고 계셨다라는 특수 어휘가 있습니다. 그럼 계시다 같은 경우, 그럼 또 갈게. 주체 높임이니까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죠. 사람을 직접 높였죠.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주체 높임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도 있죠. 계시 얻다. 그렇습니까? 얻다. 여기 있을 거야. 계시 얻다. 시간 있고요. 자, 니은 볼게요. 윤서는 선생님께 국어 문제를 물어보았다. 자, 질문 던집니다. 자, 선생님 국어 문제를 자 물어봐.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기억 니은데 다시 올라갈게. 기억 봐봐. 뭐가 틀렸니? 선생님께서 지금 교실에 계셨다. 아니죠? 지금이 틀렸죠? 계셨다 같은 경우는 뭐야? 과거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이란 말이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야? 시간이 틀린 거야. 그래서 기억이 시간이에요. 자, 니은은 뭐가 틀렸어? 높임이 틀렸죠? 그치? 여쭈어 보았다로 바꿔야지. 자, 집중해. 자, 그 다음에 디귿 뭐가 틀렸어? 그렇지. 잘 되어지다. 되어지다는 이중피동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랑 계시 높임의 특수 어휘가 다른 거예요? 자, 칠판. 선생님 스타일 알지? 상대성. 이 4개 빼면 전부 다 주체. 됐죠? 이 4개 빼면 다 주체.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해. 자, 95페이지. 자, 다음은 자, 동일한 시간을 2가지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2문장에서 느껴지는 의미 차이를 얘기해보자. 도윤이는 유나와 자, 싸웠다. 도윤이 유나 싸웠었다. 자, 지금 뭐 차이야? 앞에는 엇이 들어간 거야. 싸우다의 엇 이게 들어간 거고 뒤에는 싸우다의 엇 이게 들어간 거야. 자, 훨씬 더 어떤 게 더 과거 같냐? 두 번째 게 과거 같잖아. 그래서 현실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과거를 뭐라 그래? 대과거. 그렇지. 자식들 이거 국어 문법은 약하면서 영어 문법은 엄청 잘하네. 서운한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니? 그치? 어렸을 때부터 하지. 선생님도야 원래 영어 선생이었으니까 보기와 다르게 영어 선생님 좀 선생님 좀 이국적이지 않아? 일본 스타일. 그래 이국적이지. 우리나라가 아니 서구는 아니고. 야, 근데 진짜 언제부터 선생님 진짜 니폰 스타일로 이렇게 됐어. 선생님 니폰 스타일. 근데 요즘에 선생님이 이제 일본 애니를 좀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많이 배워. 안 돼, 이것도. 얼마 전에 이제 고니하고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다음에. 자, 근데 고니가 알아들어. 고니 요즘 일본어 공부하더라고. 근데 이 녀석이 헛공부한 게 뭐냐면, 일본어 나보다 훨씬 잘하거든? 근데 막상 일본인을 만나면 아무 말도 아니고 그냥 벙어리가 돼. 저번에 거기 갔을 때도 그랬거든. 얘 나한테 막 교육했다니까. 아빠, 일본인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비행기 안에서도 쫑알쫑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이제 편의점에 갔어. 제일 먼저 딱 편의점에 갔어. 그리고 내가 가면서, 고니야, 저기, 얼마입니까? 뭐야? 그랬더니, 이쿠라 데스까야? 그래가지고, 와, 너 진짜 잘한다. 그리고 네가 해봐. 그랬더니, 거기 가서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일본어 그렇게 잘하는데 왜 일본 사람 만나면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랬더니, 무서워. 그래서 결국엔 내가 다 했잖아. 이게 같이 딱 가가지고. 이쿠라 데스까도 생각이 안 나. 가가지고, 스미마셍. 그러면서 이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패왕생. 스미마셍. 그럼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갈 때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무튼. 자. 잘하고 싶어. 외국어 잘하고 싶어. 얘들아, 외국어 잘하잖아? 섹시해, 사람이. 진짜야. 외국어 야,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게 같이, 어떤 썸 타는 여인네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 근데 여러분들이 막 번역기 꺼내가지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멋있게 막 프리토킹으로 Hey, what's up?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되게 섹시해 보이더라. 남자가 봐도 얼마나 섹시해 보이는데 외국어는 그런 거야. 진짜. 자, 그거 잘하면 되게 멋있다. 자, 가자. 3번 보니까 다음 기사를 읽고 문법 요소와 어휘의 쓰임을 살펴보자. 자,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자, 소량만 자, 생산되던 자, 이거 뭐야? 생산되던 뭐니? 피동. 맞습니까? 피동이죠? 그다음 밑에 알려졌다. 자, 진짜 알려졌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 알려졌다. 거기 보시면 알려지다도 뭐야? 피동. 됐습니까? 피동이지, 피동. 자, 그래서 알리어지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쭉 얘기가 나와. 그럼 밑에 1번. 이 기사에서 나타난 피동 표현을 모두 밑줄을 치고 효과를 말해보자. 행위의 주체받아. 야, 그래서 알려졌다는 이중 피동이니 아니니? 무엇을 알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리다에 어지다가 붙었으니까 이건 이중 피동 아니야. 그러니까 맥락을 잘 살펴봐야 돼. 자, 그 다음 우리가 보죠. 뭐 생산되다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 기사에 나타난 피동 표현에 모두 밑줄을 치고 효과를 말해보자. 거기 밑줄 다 쳐져 있어요. 행위의 주체보다 대상을 강조합니다. 대상을 강조. 그 다음에 객관적.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대상 강조, 객관적. 그리고 대상을 뭐 할 때도 사용된다고요? 숨기려 할 때도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자, 그 다음 우리가 보죠. 나머지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자, 어종에 따른 표현 효과를 자, 살펴보자. 어종의 표현 효과인데요. 맥락에 따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 그래서 어종, 어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자, 가나에 주로 사용된 어종 볼게요. 다음 주에 구청에서 설명회가 열린다며 우리 동네에 지을 새 공원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자, 듣는 거래. 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볼게요. 자주 개최될 설명회는 땡땡 지역 신규 공원 조성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나는 한자어가 정말 많이 사용됐지. 그렇죠? 나는 한자어가 대부분이 사용됐어.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나에 비해서 가의 대화에는 고유어. 자, 근데 나는 거의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밑줄 쳐. 격식 있는 느낌. 요거 밑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야, 이거 선생님이 많이 비판하는 거. 자, 몸매에 딱 맞는 원하는 색깔의 바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거하고 컬러 니즈에 따라 자, 슬림핏 팬츠를 겟할 수 있는 나이스 타이밍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렇지? 자, 그래서 난해하다.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어렵고 어색한 느낌을 준다. 선생님은 이런 말씀 드렸나? 선생님은 만약 이게 패션의 전문 용어야. 그러면 선생님은 저기 패션의 전문 용어면 외국어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예를 들어서 패션 쪽에. 근데 컬러, 니즈, 슬림핏 팬츠, 나이스 타이밍. 이거는 패션의 전문 용어가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괜히 이렇게 막 섞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 쓸데없이 이렇게. 왜냐면 왼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97페이지 볼게요. 아, 이것은 이제 단어 분석하는 거네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사고 도구와 전문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휘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직접 이건 어휘니까 이건 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게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밑에 예시답안 바로 보세요. 분류하다는 종류에 따라서 가르다 이런 뜻이고, 분석하다는 개별로 나누다 이런 뜻이고요. 자, 분배하다는 목목으로 사람들한테 자, 각각의 몫으로 나눠주는 거고, 분리하다는 나누었다. 전부 다 나누다야. 근데 이게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해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계를 분류하자. 자, 시계를 분류합니다. 시계를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지. 이해가죠? 시계를 분석하자.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초침, 시침, 분침, 톱니. 됐습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좀 어려우니까. 자, 문제 뒤쪽에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소단음 정돈 문제나 이런 것들. 혹시 이거 다 풀었니? 뒤에 선생님이 했던 것들 문제 다 풀어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선생님이 나눠준 것까지.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가 문제 집중 하셔야 돼. 이놈 시키들 이거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지호야, 너도 평가 문제 집중. 자,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거 해야 돼. 저기 모의고사. 자, 요거 펴. 됐다. 이거 이따가 지우하고 통화했어. 자, 이따가 문제는 이따가 드릴 거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 자, 선택하세요. 독서 먼저 할까? 아니면 소설 먼저 할까? 독서 먼저 할까? 소설 먼저 할까? 어떤 게 편해? 자신있게 얘기해. 이 녀석들 꿀먹은 벙어리야. 소설 먼저 할까? 그치? 요거하고 잠깐 쉴까? 자, 볼게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자, 이문구의 암소입니다. 암소. 저기 사업 망한 얘기들 막 나와요. 자, 갑니다. 자, 요거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먼저 여러분들은 25페이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들어갈 때. 이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25페이지래. 25번. 이걸 봤어야 되는 거야. 25번에 뭐가 보여? 거기 힌트가 탁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 중략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황 씨의 사업 실패 얘기고요. 그 다음에 B는 암소의 죽음 얘기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잡고 들어가 줘야지. 그럼 예측하잖아. 황 씨가 사업을 실패했구나. 이렇게 나가면서 각각의 중략까지 읽고, 자, 바로 못 풀어요? 23번 풀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아니면 각각의 우리가 이제 장면을 전환한 그 상황 속에서 23번을 바로바로 제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23번은요, 철저하게 실시간으로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죠? 그게 가장 핵심이야. 자, 갑니다. 자, 우선은 내용 파악이 안 되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용 파악이 없으면 의미가 안 되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장면별로 끊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한테 배웠지, 그지? 자, 장면별로 끊어 읽어야 되는데 장면별, 즉 장면 전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만 설명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장면 전환은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두 줄로. 장면 전환은 우리가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첫 번째는 바로 배경의 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한편, 이때, 어느 날, 이런 말들 나오면 바로 장면을 전환하는 거죠. 한편, 이때, 어느 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인물이 새롭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물이 새롭게 나가거나. 그래서 이럴 때도 장면 전환합니다. 요게 가장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하나 장면 딱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일치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 이건 동선이 조금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중략까지 읽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 두 번째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시간에 있어서 아주 도움을 받습니다. 갈게요. 자, 보자. 자, 황 씨는 바빴다. 자, 이거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펜 안 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100% 줘라. 그러니까 펜을 무조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는데 선생님이 언급하는 것들은 하나감 적으려고 하셔야 돼. 그래야 잠도 쫓을 수 있다. 이런 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다 해주는 거의 단점이 아이들이 눈으로 따라오니까 졸려. 근데 이걸 체크 없이 그냥 주고 선생님이 수업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 이해가지? 근데 지금은 어떤 시간이야? 지금 시간을 최대한 빨리 줄여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니까. 자, 가자. 황씨 동그라미. 자, 이렇게 밑줄 치는 것들은 자, 어떤 사건 전개에서 그나마 좀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편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밑줄을 쳤어요. 자, 황씨는 바빴다. 자, 이거 다 읽을게. 필목 인매즈미. 자, 나는 대로 손수 둘러매고. 자, 장돌뱅이로 나섰다. 장돌뱅이라는 것은 행상인이에요. 행상인. 달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 대전, 광천, 홍성, 화성, 청라. 자, 남포, 웅천. 인근의 장이 서는 대로 매장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무렵 한철은 그럭그럭 나가고도 남은 돈이 있게 되기도 했었다. 즉, 돈 좀 벌었다. 자, 그런 뜻이죠. 자, 23번에 1번 선지 봐. 23번에 1번 선지. 자, 황 씨는 직조 사업이 어려워지자 매장치기. 아니죠. 매장치기 언제 했어? 직조 사업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1번. 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왜요? 자, 이렇게 하자. 그대로만 나갔더라면 지금은 흰목 젖혀가며, 자, 목 젖혀가며, 다시 말하면 뭐야? 이렇게. 목에 젖혀가며 살을.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계속 그대로 잘 됐다면. 그쵸? 젖혀가며, 자, 살아볼 텐디. 그 방정놈의 새끼 까시미롱. 무슨 얘기예요? 그 방정 맞은 놈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방금 한 소리지만, 자, 소창직 직조 공장은 잘 돼 나갔었다. 밑줄 쭉 쳐. 자, 밑줄 쳐져 있구나. 자, 봉당에 들인 공장이 초옆에서, 즉 봉당이라는 거 이제 그냥 마당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인 공장이 작아서 헛간마저 털어 늘어가며 쏠락쏠락 재미가 있었습니다. 즉 돈 버는 재미가 있었어요. 오래 자라서 선출이 사람 이름인데 여기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부의표 친 거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선출이한테 빚으로 쓴 돈도 이자부터 본전까지 깨끗이 밑닦을 수 있으리라 싶은 판세로 되어 있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자, 선출이에게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그 얘기야. 그리 돼가는 판에다가 갑자기 누가 그 사업이 기울어지리라고 생각이나 해봤겠느냐 말이다. 물결 쭉 쳤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대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처음에 잘 됐다는 얘기야. 뭐가? 직조 공장. 옷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잘 됐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인근 읍내에서, 자, 그 원인이 뭐예요? 공업단지가 생긴대요. 자, 측량을 끝냈다더라니 벌써 탱크같이 생긴 것들이, 자, 냇물을 메워가고 있었다. 공장이 두어 채 서고 이어 사람이 딸린다는 기별, 즉 직원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니까 완전히 자동화로 다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제 거의 정말 수공업이란 말이야. 그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잘. 그치? 자, 장면 전환했습니다. 직공으로 부리던, 그 직원으로 부리던 15명의 계집애들이 들고 일어났다. 자, 잘 따라와야 돼. 자, 즉, 임금을 배로 올려주던가, 새로 선 공장으로 가게에 놔주던가 하라는 것이었다. 임금을 배로 인상해가며까지 버틸 만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작은 사업이야. 또 임금을 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직공들은, 자, 장래성이나 희망성 따위가 전혀 없다면서 무슨 핑계로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돈 많이 주나 보지. 그렇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눈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틀 동안 쟁의를 벌여줬으나, 즉 뭐야, 협상을 했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24번에 1번 선지 봐봐. 자, 23번에 1번 선지 보면, 자, 기역은 직공이죠. 그쵸? 거기 그 여직원들. 자, 기역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등을, 자, 조성하고 있었다.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왜요? 무슨 핑계로든 빠져나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방금 봤죠?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거야.
자, 그 계집애들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은 뒤였다. 그렇죠. 내가 옮길 그곳에, 그렇죠. 먼저 취업을 해 놓고 저 그만둘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새로 생긴 제과 공장. 자, 앞에다 장면 전환했습니다. 제과 공장, 전기 기구 조립 공장은 첫 달 임금부터가 황신의 이 작은 공장의 2달치 월급에 맞먹고 있었다.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월급 2배 준대. 그럼 여러분들 가겠니 안 가겠니? 가죠. 당연히 가지. 가죠. 자, 그 다음 인건비의 앙등으로 자, 치명상을 입을 줄은 더구나 예측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치?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직공들이 장래의 희망성에 없다는 말에만 자, 뭐라고 했어요? 자, 희망성, 저 뭐야? 희망성 이런 얘기죠. 희망성. 아이고 미쳐도 곱게들 못 미치고 기집년들이 자, 알 실을 때가 돼야지. 그러니까 알 때가 돼야지. 시집이나 가버리면 그만인데 시집 가서도 불러다가 서방 공대 올라간디. 자, 그러고 무엇든지 배워두면 기술이지. 기술이 어디 어디다 있을까? 해가며 그렇게 자,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22번에 자, 2번 봐봐. 잠깐만. 22번에 2번. 서술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다시 돌아와 봐. 자, 뭐라고 돼 있어? 무심했던 것이 탈이라면 탈이었다. 이거 누구 심리? 황씨의 심리죠. 맞습니까? 황씨의 심리죠. 그러면 여기 나가 등장하니 안 하니? 나가 등장하지 않았어. 그럼 몇 인칭? 3인칭. 심리가 나왔어. 그럼 무슨 시점? 전지적 시점. 그렇지.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 서술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답 2번이에요. 됐죠? 자. 우진. 뒤에 서서 들어가. 뒤에 서서. 저기 뒤에 그 책상 있잖니? 그치. 좀 졸면 안 돼. 그럼 요거는 무조건 다 날아가는 거야. 저 일어나세요. 먼저 우진이 먼저 저기. 하나밖에 없다. 우진아, 빨리 서. 빨리 일어나. 이게 벌 서는 거 아니야? 졸면 안 되니까. 평소 저기서 선생님 뭐 하나 가져올게. 그럼. 기다려. 자, 현사, 요거 좀 받아. 그래서, 요거쯤에 서서. 졸린다고 졸면 안 돼. 알겠지? 졸린다고 졸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졸아야 듣지, 수업을.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가자. 어디 까먹었다. 자, 그런데, 자,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이었다. 왜냐면 직공들이 다 그만두는 거야. 자, 황씨, 동그라미 쳤죠. 정말 뜻하지 않은 팔매가 돌이 한 번 더 날아와서 그의 뒤통수를 갈겨버렸습니다. 결정타였다. 그건 자기네가 앉아서 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 즉, 수공업이야. 자, 그런데, 자, 밑줄 가야죠. 세상은 기계를 만들며, 자, 일하고 있는 걸 모른 결과였습니다. 자, 캐시미롱 거기다 세모 쳤습니다. 자, 캐시미롱 그러니까 어떤 기계로 만든 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 인공천. 캐시미롱의 물결이 쥐구멍 같은 벽천에도 자, 시골에도 회오리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밑줄 쭉 쳐.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그 물자에 만족감에 현혹되는 촌사람들의 안목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촌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거야, 지금. 캐시미롱이라는 곳에. 캐시미롱 남말들 있나? 저기 있다 그랬지. 합성섬유. 그쵸? 저가 합성섬유. 자, 그 다음 우리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젖먹이 어린애 기저귀감으로밖에 쓰임새가 없는 자, 하얀 천이나 한 장 도막에 두 서너 필 내는 정도의 어처구니 없는 사태로 급전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되게 많이 장사가 안 됐다. 황 씨는 자,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긴 했지만 도리가 없었다. 그래, 조금 늦었던겨. 다시절 돌아가는 걸 보아가며 눈치로 해야 되는 것을. 자, 황 씨는 비로소 유행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자, 크게 미친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이 그러나 들인 시설비는 한 푼을 못 건지째 세상 물정에 어두웠음을 한탄했다. 결국 망했다. 거기 보면 25번에 5번, 25번에 2번 선생님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해 놨습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자, 저기 25번에 2번 한번 볼래? 25번에 2번. 자, 25번에 자, 2번 한번 보자. 자, A입니다. 자, A에서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사회가 변하는 걸 얘 못 따라간 거죠. 자, 그다음 2번. 자, 여기 회한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후회 어디 있어? 그 앞에 보니까 그지? 세상 물정이 어두웠다. 그죠? 마지막에 세상 물정이 어두웠구나. 자, 그런 후회가 자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갈게요. 자, 작은 사업을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작은 사업을 실패하게 된 황 씨는 암소를 키워서 선출이에게 빚을 갚기로 합니다. 황 씨와 선출이는 함께 지극정성으로 암소를 키우고요. 자, 그 암소가 송아지를 베게 됩니다. 황 씨 집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고사가 있던 날, 황 씨 안에 고라떼기 무심코 술 지게미를 술 여물통에 놓아둬요. 그래서 이 소가 이 술을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가 취해소가 되는 거예요. 취해소. 정말 막 취해소. 지금 그게 돼가지고 이제 소가 나중에 죽어요. 자, 암소는 광으로 들어가 술독을 몽땅 비워버립니다. 자, 25번에 1번 선지 한번 봐봐. 자, B는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겁니다. 맞죠? 그렇죠? 개인 실수야. 자, 왜 실수예요? 무심코라는 말이 거기 있단 말이야. 둘째 쪽 오른쪽 제일 끝에. 고라떼건 무심코 술 지게미를 술 여무통에 자 놓았다. 얘들아, 적어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준 이유는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걸 줬잖아. 그지? 안 풀린 새 걸 줬잖아. 거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으셔야 나중에 이것이 출제됐을 때 빨리 가서 찾으실 수 있어. 눈으로 읽으면 진짜 오래 걸린다. 알겠지? 편집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 아니야. 헷갈리게 나오니까 늘 선생님하고 똑같이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돼.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고라떼기. 자, 동그라미죠. 두 눈을 뒤집었으며 소란 떠는 바람에 자, 황씨가 뛰어나왔고 선출이, 수송이, 곽서방, 철호 다 뛰어나왔습니다. 외양간이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 올라? 어머니, 소 어디 갔디요? 소? 자, 사람들은 광을 버리며 자, 외양간 앞으로 몰려 법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창고할 때 그냥 광 정도. 창고가 광이야. 자, 그 다음에 소요, 큰일 났네. 소 죽이겠는데? 자, 그들은 같은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 내뱉으며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고,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도둑에 X 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둑 들었다 그러면 틀려. 술 지게미로 목을 축인 소가 거나해지자 계속 술래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더 참질 못해서 곱비줄을 끊었는지 풀었는지 하고 나와서 대가리와 뿔로 비벼서 광으로 들어가곤 술 한 독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추측한 거야. 자, 22번에 자 2번 선지 봐봐. 촌사람들은 아니야, 거기다. 서술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 심리까지도 보여준다. 이거에 대한 근거야. 자, 그 다음 다시 갑니다. 고라떼 생각으론 쌀 한 말을 담아 걸으면 보통 막걸리 엿 말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는 줄잡아 막걸리 너말 정도를 단숨에 먹어치운 셈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마신 거야. 그냥 이 정도면 이해하자. 많이 마셨다. 자, 선출이와 황씨는 눈이 뒤집혀 있었다.
아니 간이 뒤집혔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는 이 속 팔아서 뭐 한다고 했다고? 선출이 빚 갚으려고 했다고. 자, 소는 황신의 앞마당 우물 도랑 건너 타작마당에서 소가 주정하는 중입니다. 정말 이때는 이제 주정햇소가 되죠. 주정이 아니라 자,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습니다. 펄펄 뛰다가 나뒹굴고 비틀거려 일어나고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이춤을 한창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가 옆으로 자빠지고 바둥대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한갓 짐승이 달리 없었습니다. 장승이 달리 없었습니다. 선출이와 황씨가 뛰어들며 고삐를 잡으려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두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말렸단 얘기죠.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버리자. 자, 황씨는 밑에 줄 주저앉았고 선출이는 허수아비 옷 벗겨 입힌 자 그냥 선출이는 뭐가 돼 있어? 등신이 돼 있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속으로 황씨가 자 꾸미기를 바랄 즈음에 선출은 차라리 사람 죽는 꼴을 보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난 뒤의 일이지만 모두들 넋이 나가는 사이에 누군가가 소리집니다. 소 얼어 죽겠다. 그죠? 집토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짚을 헐고 집 몇 단을 가져왔고 이윽고 마당 한복판에 때 아닌 모닥불이 화롱화롱 타올랐습니다. 뭐 할까봐? 얼어 죽을까봐. 또 누군가는 먹은 걸 토악질시켜서 토해내도록 해야 한다고 양순이에게 맷돌에 녹두를 타오도록 재촉했고 부랴부랴 맷돌에 녹살낸 녹두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소 주둥어리에 한 대 하나 들어갔지만 워낙 의식불명인 판이라 시간이 가도 소용이 없었다. 밑에 줄 결국 소는 잠들어 버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 살리려고. 그치? 지금 그 상황이야. 깊은 잠이었다. 아주 실신한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장면 전환 됩니다. 날씨는 추운 날씨였고 얼어 달아나는 바람은 삼경 그러니까 이제 오전이네요. 삼경이면 잠깐만 삼경? 아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되게 깊은 밤이야. 새벽을 넘어가는 거죠. 삼경을 넘어섰는데 소가 어른인 마당 한가운데선 불티만이 하늘 높이로 치솟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만. 소는 뭐야? 밑에 줄 죽었어요. 결국 가죽만 남기게 되었다. 배신을 해도 유분수지 괘씸한 놈아 뭐하고 있는 거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정도. 황씨가 소에게 달려들어서 덜미를 꼬집어 뜯으며 혀를 깨무는 뒤에서 고라떼 그 사이 어떤 생각해? 자, 송아지를 꺼내면 푹 고아서 남편 몸보신 해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대요. 다음 페이지.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속으로 자 그러면 고기 먹겠네? 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서 진짜 죽어 나서 빠지는 건 황씨밖에 없네요. 자 22번 정답은 2번이고요. 23번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에 어려워지자 매장치기 한 게 아니라 원래는 행상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매장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려워진 거죠. 인과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놨죠. 매장치기 사업이 잘 돼. 근데 결국 공장 때문에 사업이 안 됩니다. 자 2번 촌사람들은 카시미론이라는 새로운 물건에 마음을 뺏겼고 고라떼건 암소가 송아지를 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제 건에서 몸보신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순이는 외양간에서 암소가 사라진 것을 제일 처음 발견했다라고 자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냐 이거? 자, 8페이지 오른쪽 부분 위에서 두 번째 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리학 부분 줄거리 다음 셋째 줄. 고라떼기 두 눈을 뒤집었으며 소란 떠는 바람에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자, 외양간이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것은 양순이. 이렇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선출이는 암소가 술에 취해 날뛰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죠. 당연히. 자, 24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은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2번에 기억. 아까 직공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직공.
그치, 여직원들. 자, 기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 더 받으려고 어쨌거나 절로 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죠. 그래서 소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아내를 개워내야 돼. 그래서 녹두가루 가져와.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4번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5번. 니은은 모두 자신들의 노력의 수포로 돌아가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마을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아니에요. 그냥 일관된 태도를. 자, 잠깐만. 니은은 겉과 속이 다르죠. 니은은 맞죠? 니은은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살리려고 노력했다가 소가 죽었잖아.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뭐해? 이제 고기 먹을 수 있겠군? 이렇게 바뀌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모습이 맞습니다. 기억은 어때요? 일관된 태도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 여자애들은 끝까지. 25번. 자, 2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2번.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사건에 대한 중심 인물의 회한이. 그렇죠? 세상 물정을 몰랐다.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B는 중심 인물의 원망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굴 원망해? 소를 원망하는 거죠. 이런 배영망덕한 같은 영화 이렇게 하죠. 자, 3번 A는 장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B는 단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거고, 자, B는 그냥 하룻밤새 그냥 일어난 거죠. 자, 4번에 A는 문제 상황에 대한 중심 인물, B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변 인물의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황 씨가 노력했고요. A에서는, B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막 나오죠. 5번 A, 세태에 대한 중심 인물의 관심. 이제 뭐 하겠다? 그렇지. 유행에 좀 신경을 좀 써야겠다. 자, 그 얘기가 있었죠. 자, B는 공동체에 대한 중심 인물의 반감. 즉, 마을 사람들에 대한 중심 인물의 반감이 있니? 아니죠.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중심을 막 도와주려고 했고, 중심 인물의 반감은 하나밖에 없어. 소한테. 그렇죠? 그게 따죠. 자, 잠깐 쉽니다.